네, 연말 연초라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인 차세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요. 네, 사건은 지난 23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요. 차세지 씨가 밤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앞 차량을 들이맞은 사고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자가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요. 당시 이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46%여서요. 음주운전 사실을 바로 시인했습니다. 일단 차세지 씨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한채연 씨와 결혼을 하면서 덩달아 유명세를 타게 됐어요. 일단 그 같은 경우에는 독일 출생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국제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 외국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서는 아버지인 차범근 씨가 대표로 있는 축구교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세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물론 뭐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려면 통상 뭐 소주를 10잔 이상은 마셔야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죠.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이제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헤맸던 윤창호 씨의 이름을 빌린 건데요. 윤창호법은 가결과 동시에 시행돼 이제부턴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3에서 0.08%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고요. 0.08에서 0.2%는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처벌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세지 씨의 경우는 그 사고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벌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처벌 기준이 사실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0.05가 면허 정지였죠. 근데 이게 0.03으로 내려왔고요. 취소 기준이었던 0.1%는 0.08%로 내려오면서 이게 결국 또 강화가 된 거거든요. 차세지 씨는 0.246%.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 마셨으면은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판단조차 불가했을 상황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한 사람도 정말 큰 문제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굉장히 큰 무책임이 있다고 저는 무조건 봐요. 말려줘야죠. 네, 무조건 말려야 되고 무조건 대리기사를 불러서 태우는 것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보거든요. 한채연 씨는 차세지 씨랑 지난해 5월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또 예쁜 딸도 얻으셨고요. 지금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막 행복할 때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차세지 씨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 씨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채연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배우자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제 가족과 제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선 좀 의견이 분분해요. 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조 운운을 왜 하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한채아가 사과를 하느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마치 내조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 것 마냥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연말에 음주운전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이렇게 들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그 기사님하고 같은 차 안에 가게 되잖아요. 처음 보시는 기사님하고. 네. 그게 너무 싫대요. 쑥스럽고. 조금 이해해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집까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공간에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어색해서 잠깐이니까 뭐 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좀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어색함을 참는 게 훨씬 낫죠. 그럼요. 예. 연예인들한테 정말로 친해서 격이 없이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더라고요. 첫 번째, 이성과 있어서. 대리를 못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성나니까. 대리가 와서, 그쵸? 들어와서, 야, 내가 태웠는데 누구랑 여자가 타고 같이 하더라. 있더라? 남자랑 같이 있더라? 이게 다 스캔들이니까 그래서 못 불렀다. 또 하나는 어차피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내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다. 그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어딘지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일 뿐 일반적인 얘기 어디 가서도 변명이 안 되니까 그럼요, 핑계죠. 떠나서 그러라고 매니저 있고 소속사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왜 윤창호법이라는 윤창호 씨라는 이름이 여기에 붙어 있는지 그의 죽음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죄하고도 정말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음주운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올해 연예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가장 화제가 됐던 연예계 사건, 사고를 뽑으라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연초부터 연예계를 강타했던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네, 덕분에 많은 스타들이 정말 고구마 줄기 엮듯이 정말 알알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버닝썬 논란 같은 경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1월 불거진 사건입니다.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이 손님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모든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폭행 사건이 일어난 버닝썬은 당시 사내 이사였던 승리 씨의 클럽이라는 점을 적극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던 만큼 이미 대중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클럽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대중의 큰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언론의 취재가 더해져서 후에 마약 의혹이라든지 경찰 유착 그리고 승리 씨의 성매매 알선까지 의혹이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폭행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성접대 의혹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근데 지난 2월에는 승리 씨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 뭐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에는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가 2014년에 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등 2명의 재력가를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 또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이다. 예. 영화에서 보면 뭘 타거나 아니면은 뭐 마약을 맞고 향응을 즐기거나 막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클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 하니까 이게 조금 무섭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버닝썬 사건이 이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마약, 폭행, 도박, 섹스. 여기다가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상반기 내내 정말 저희 기자들도 버닝썬 취재다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베트남에서도 케이팝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이죠.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을 때 베트남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 그 승리 씨가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버닝썬의 이름이. 그 빅뱅이 인기가 많으니까. 굉장한 인기죠. 빅뱅은 뭐. 그래서 그 호환게임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동 같은 오래된 그 번화가에 그 승리 씨의 그 라면 가게 있잖아요. 라면 가게 오픈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도 15,000원, 2만 원 정도 했어요. 베트남에서. 꽤 비싼 굉장히 비싼 거. 그러니까 보통 길에서 먹는 그 쌀국수가 1,500원? 근데 이제 15,000원, 2만 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줄을 서서 먹었거든요. 어머. 근데 이제 승리 가게 왔으니까 사진 찍고 라면 먹고 인증샷하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조금 많이 인기가 좀 사라졌나요? 좀 어떻게? 아무래도. 네. 버닝썬 게이트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문제가 딱 터졌잖아요. 그게 정준영 황금폰이었던 것 같아요.
버닝썬 게이트에서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게 이 정준영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승리가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그 의혹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드러났는데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정준영 씨와 최정훈 씨가 불법 촬영물과 사진을 유포하고 심지어 집단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 최정훈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실 정준영 황금폰 사건에 이제 최정훈 씨도 있지만 이종현 씨, 용준영 씨도 이렇게 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룹들을 탈퇴하는 일도 발생하고 했는데 나름 한 시대를 이제 주름 잡았던 이제 아이돌들이 이렇게 탈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네.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또 다른 사건은요,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었는데요. 성접대 등 의혹이 쌓이면서 그 승리 씨는 팀과 또 연예계에서 탈퇴를 했지만 그 칼끝은 YG를 향해 갔습니다. 네, 양현석 전 대표는요, 성접대, 마약 수사, 무마, 그리고 원정 도박 및 환치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YG라는 이름 자체가 양현석, 양군의 약자인데 이 대표성을 내려놨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요. 현재 양현석 씨는 성접대 의혹과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요, 무혐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좀 양현석 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지드래곤의 친누나가 권다미 씨가 배우 김민준 씨랑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 때 양현석 씨가 왔었어요. 근데 직접 또 자기 SNS에다가 사진 잠깐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반응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 결혼식 가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양현석 씨와 승리 씨를 둘러싼 대부분의 의혹들이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정준영,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1심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건요, 그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워낙 대중이 화가 많이 나 있고 다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수사를 해서 이걸 보강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수준이 대중들이 생각한 만큼 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